이번 시간은 희망이음에 대해서 좀 할 건데요. 희망이음은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자료들을 좀 한번 활용하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희망이음 ssis.go.kr한테 들어오셔서요. 자료실 들어와 보시면 어떻게 정리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매뉴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이 매뉴얼 활용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강의는 나가야 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is.go.kr 저희가 이제 구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승인을 내려주는 부분과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아이디 비번을 보통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회원가입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롱텀 케어는 공단에서 인증서를 드립니다. 그쵸? 근데 희망이음은 개인 인증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꼭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하고 나서 로그인 눌렀을 때 공동인증서나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인증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인증서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들어옵니다. 그럼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증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겸직이 가능해요. 2가지, 3가지, 4가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증서 하나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을 모실 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 하는 내용이에요. 최초로 하면 그룹 웨어에 들어가셔서 뭐 여러 가지 등록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직인 등록도 하셔야 되고, 발신자 명의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산 직업학교에 오시면 행정실무에서 배울 수 있으시니까 해주시고요. 지금은 사수가 있어서 그분 또는 센터장님이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저희는 어르신을 모실 직원을 등록하는 작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팁도 저희가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WFC에서 희망이음을 올 때 전체가 다 못 왔던 거 아시죠? 그 첫 번째가 종사자에 대한 주민번호와 자격증을 등록하는 그 부분이 못 쫓아왔었고요. 두 번째는 회계 업무가 못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회계 버튼. 보통 위에 카테고리를 보통 쓰잖아요. 아까 롱텀 케어에서도 그랬지만 근데 이것보다 먼저 인사회계를 먼저 한번 하십니다. 그럼 팝업창이 하나 더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하실 거예요. 저희가 쓰는 거는 장기 요양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쓸 겁니다. 보통 여기에서 다 끝나요. 장기 요양 안에 인사 요 2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인사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데 인사관리에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관리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하는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은 여기 주요 기능 매뉴얼 확인하시면 되고요. 흐름도를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인사관리 코드를 하려고 하면 얘를 클릭하면 인사관리 코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당연히 그 자격증 면허 이것도 넣어야겠죠. 클릭해보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있으면 사수님이 고생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위가 필요합니다. 시설장이나 이런 뭐 내용들이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업무 흐름도에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알잖아요. 기초정보관리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인사관리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어떤 게 필요하면 이렇게 눌러보면 다 팝업이 트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장기요양 인증 들어가서 인사를 할 건데 인사 관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사 카드 관리 들어가 보시면 여기 호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얘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장기요양 들어가셔서 인사 누르면 종사자 간편 입력에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 직원분들이 여기 이렇게 다 떠요. 그러면 새로운 직원, 저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센터에 들어갔어요. 그럼 센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저를 할 땐 뭐를 하냐면 신규 버튼을 합니다. 초기화하고 그냥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신규 누르시면 이렇게 빈 화면이 뜹니다. 그럼 직원 번호는 선생님이 원하는 거 다 하셔도 돼요. 1번, 2번, 3번, 4번 하셔도 되고 하나 달아, A, B, C, D 하셔도 되고요. 가나 달아. 실제로 가능할까요? 눌러보겠습니다. 중복 사용 가능한 직원 번호예요. 그래서 가능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2025년 첫 번째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01번 하셔도 되고 001 이런 식으로 직원 번호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번호 넣어주시고요. 직원명 넣어서 실명 인증 하시면 그분 자료가 밑에 뜨는 거고요. 채용 구분에는
공채로 합니다. 워크넷이나 이런 거 지금 없어지면 고용24에서 했을 때는 공채. 특채는 주변 사람이 소개시켜줬을 때 저희는 특채라고 합니다. 특채 특별 채용이잖아요. 뭐 나가서 부스 만들어 놓고 박람회 같은 데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특채 하셔도 되니까 선생님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합니다. 기타 특채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요. 성별은 여기 주민번호 들어가면 바로 입력되고요. 아까 시군구직이 인사코드에서 해봤잖아요. 여기에 쓰시면 돼요. 센터장이면 센터장 이렇게.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네, 가능하시겠죠? 그러고 나서 개인정보 동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 해주시면 되고요. 그쵸? 동의. 그러고 나서 계약회사 아니시니까 여기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죠? 두 번째는 자격증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지금 근데 저희가 인원이 없으니까 아는 분 한 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분이고요. 자격증 눌러보면 자격증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행 추가 버튼 통해서 누르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팁은 주민번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 등록할 때 주민번호 하나 썼기 때문에 이분이 요양보호사도 되고 사회복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1급 딴 거고 여기는 사회복사로 넣어드립니다. 뭐 2급이든 1급이든. 그래서 주민번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자격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할 때 요양보호사로 일할 때는 요양보호사로 보고하시면 되고 사회복사로 일하면 사회복사로 하시면 됩니다. 자격번호 여기다 쓰면 여기 반영이 되겠죠? 뭐 2025년 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글자 넣으시면 되고요. 자격증 사진 찍거나 스캔 써서 첨부 파일 통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자격증까지 끝납니다. 이게 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종사자 장기 요양 간편 입력은 그분의 기본 정보와 자격증을 넣기 위한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끝나면 그 다음은 인력 변경 관리 들어가십니다. 장기 요양 기관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작업을 다 하셨어야 돼요. 그쵸? 작업을 다 하신 후에 인력 변경 관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행 추가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신규라는 버튼이 있어요. 신규 버튼을 누르면 저희 직원이 다 뜹니다. 방금 제가 등록했던 직원이 여기 뜰 거예요. 그럼 그분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입사보고로 할 거고요. 입사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입사보고인데 입사보고 돼 있는 분은 나중에 퇴사보고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입사보고 할 거니까 입사보고. 직원명 이게 다 뜨고요. 종사자 아이디를 줍니다. 이거는 공단에서 주는 거라 저희랑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직종 어떤 거. 급여 유형이 중요합니다. 여기 구, 신 두 개가 있으니까요. 방문요양할 때 구는 9버전이에요. 옛날에 하신 분들만 하는 거죠. 저희는 신으로 방문요양을 해주시면 되고요. 치매 교육 받았으면 yes 아니면 아니요. 근무 형태는 저희는 시간제, 전임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요양보호사는 시간제입니다. 근무 시작 일자는 근무 시작하는 날짜 쓰시면 되고 입사 날짜는 입사 날짜 쓰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무 종료 일자는 퇴사할 때입니다. 퇴사하실 때 만약 오늘 근무 종료를 했어. 그럼 퇴사 일자는 내일로 하셔야 됩니다. 같은 날이면 저희는 희망의 임이라고 쓰는데 구청에서는 행복의 임을 써요. 같은 날이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요. 근무 종료일은 오늘까지 근무했으면 오늘 날짜. 퇴사일은 근무 종료일 더하기 하루를 더 주셔서 내일 날짜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W4C에서 어르신을 입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희망이 있는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회계에서 인사에서 다 등록이 되면 저희는 시군구 보고 들어갈 겁니다. 시군구 보고에 기초정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발신 명의가 여기 들어갈 거고요. 시군구, 뭐 어떤 시군구, 동구면 동구, 중구면 중구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저희가 공문을 작성할 건데 그 공문 작성한 게 이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이제 여기서 종사자와 장기요양기관 이 두 가지를 할 거고요. 시설 공지사항을 이 희망임도 매일 열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동구는 직원분이 너무 착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시설 공지사항 이런 거를 했는데 저희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메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시설 공지사항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동구는 이제서야 그 저희한테 지원금을 주십니다. 용돈 10만 원을.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항상 여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 요구하는 거를 비정형 업무 보고에서 하셔도 되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들어왔죠. 직원 등록했죠. 인사회계에서. 그럼 종사자에서 종사자 입퇴사 관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문 제목들이 있고요. 입사 보고 퇴사 보고 가능합니다. 여기 입퇴사 구분해 보면 퇴사, 입사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작업을 두 군데 해요. 근데 종사자에는 저희 롱텀케어 바탕화면에 보면 바깥에서 저희 걸 볼 때 그 내용들이라고 하고요. 장기요양 기관은 롱텀케어 안에서 저희가 근무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근무 입력할 때 신규라고 썼던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니까 두 군데 똑같더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사자에는 입사보고 퇴사보고가 되고요. 장기요양기관에는 인력 변경 보고가 됩니다. 동일하니까 동일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넣는 법은 뭐 틀리지 않죠. 입사보고를 해보겠습니다. 입사보고. 그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럼 아까 기초정보에서 80명이 했잖아요. 그 80명이가 여기 뜨는 거고요. 구청 선택했잖아요. 구청 여기 뜹니다. 이걸 제공해드리느라고 그런 내용이 떴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목을 쓸 겁니다. 땡땡땡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입사 보고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귀찮잖아요. 그럼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유형별 템플릿 클릭하면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뭐 앞에 내용들 뭐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 기업 뭐 이런 내용 쓰기 귀찮고 좀 닭살스러울 때 이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문장을 더 잘 쓰시면 선생님들이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 요양보호사 입사 보고 드립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다산이 만약에 1955년생이셔. 12월 25일이야. 이름이 동일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씁니다. 요양보호사 입사 보고 드립니다. 내용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지워버려도 상관없죠.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또는 다산 요양보호사 외 몇 명 입사 보고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용은 선생님들 쓰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위에 쓰는 이유는 저희가 뭐 이런 걸 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냥 누구 아무개 이름이 없으면 누군지 저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써줘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옆에 파일 첨부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파일을 넣을 거예요. 근데 어떤 파일을 넣냐면 구마가 틀리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뭐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구에서는 안 해. 그럼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고 우리 구는 해. 그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첫 번째 자격증, 두 번째 계약서, 세 번째 건강검진 서류, 네 번째 범죄 경력 회보서, 다섯 번째 노인 학대 회보서, 여섯 번째 장애인 학대 회보서. 이 6가지가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여기에 PDF나 사진으로 첨부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특별한 거 없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밑으로 가서 저장. 그럼 저장됩니다. 이렇게. 그럼 다음 칸으로 넘어가죠.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입퇴사자 명부가 뜰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여기 입사 한 분 인사회계에 가서 등록했잖아요. 그분이 입사일 기준으로 요때 있으면 여기에 뜹니다. 그럼 그분을 네모 박스 클릭하고 밑으로 내리시면 요 밑으로 내려와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경력 명부는 확인 안 합니다. 근데 확인을 어떨 때 하냐면 어떤 직원을 썼어요. 근데 그 직원이 가족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직원을 썼는데 그 사람한테만 급여를 막 이상하게 많이 줘요. 그쵸?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경력 명부를 확인해서 시설장 경력이 많고 뭐 이러면 아 당연히 이 금액 줘야 되는 게 맞구나 이런 내용을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경력 명부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중에 체킹해서 아까 인사회계에서 넣어주시면 좋고 자격증 명부는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인사회계에서 자격증을 넣었잖아요. 그 명부가 여기 떠요. 근데 지금 저는 입사자 명부 여기서 안 했기 때문에 자격증 명부가 안 되지만 뜹니다. 그 시공부 의견은 이게 반려됐을 때만 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거여서 작성하는 건 어렵지 않죠. 삭제하는 건 더 쉽습니다.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삭제가 완료됩니다.
그럼 가보면 없어요. 그럼 전에 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해서 보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땡땡땡 선생님이 요양보살 입소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내용 들 거고 입회사 명부에 보면 그 선생님이 여기 있습니다. 자격증 했으니까. 경력 명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어요. 자격증 명부에는 그 선생님의 자격증이 표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들로 인해서 이분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반려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있겠죠, 당연히. 반려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를 클릭해보면 반려된 사유가 시군구 의견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설 요청에서 반려를 했대요. 저희가 왜 반려했냐면 한 분이 예전에 등록이 됐던 분인데 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 돼서 저희가 시설에서 죄송합니다. 센터에서 이분 빼야 되니까요. 반려 좀 해주세요. 그럼 반려해 주십니다. 그럼 다시 보고하면 다시 승인이 나요. 그래서 종사자 입퇴소 보고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장기형 인력 변경 보고에서도 또 입퇴소 보고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밑에 내려와서 인력 변경 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게 나타나고요. 저는 쓰기가 힘들어서 유형별 템플릿을 합니다. 눌러서 다산, 요양, 보고사, 뭐 예를 들어서 입사 보고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아까 썼던 내용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 파일 첨부도 죄송한데 아까 봉사자 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장 버튼 누르시면 저장됩니다. 그러고 나서 변경 신고서 들어가 보면 여기는 그분이 뜨지 않아요. 여기다 씁니다. 다산, 요양, 보호사, 입사 보고 드립니다. 작성하시면 돼요. 변경 전은 뭐냐면 저희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제 말만 따르는 게 아니라 어디는 사회복지사는 따로 해요. 사회복지사 5명 있어. 그럼 5명. 요양보호사는 100명 있어. 그럼 100명. 이렇게 100명과 5명을 따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걸 합쳐서 105명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센터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겨우 1명 오셨어? 그럼 0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변경 후에 1명이야. 그게 변경이 오늘부터 근무해?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자격 계약서 썼는데 월요일부터 근무해요. 그럼 14일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근무 일자 아까 요 인사회계 때 한 날짜로 되도록이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장하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인력 변경 상황 들어가 보시면 어르신들이 저희 선생님이 여기 뜰 거예요. 그럼 그분 클릭해서 내리면 되는데 이미 저희 보고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아니어서 하면 됩니다. 내려오면 돼요. 또 다시 공문을 갑니다. 그러면 결정 요청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잘했으면 결정 요청 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고 나면 여기가 싹 바뀌면서 결정 요청을 상신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럼 그걸 확인해 주시고 그럼 여기가 바뀌어요. 시군구 제출로. 근데 그 전에 여기 공문 출력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정 요청을 하면 기본 공문은 공문 다운으로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제가 결정 요청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활성화가 될 거고 앞에 종사자는 얘 하나만 있어요. 기본 공문만. 그러니까 시군구 제출 바로 하시면 끝나는데 장기요양기관은 변경 신고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문 생성 버튼을 눌러서 공문이 여기 다운로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 내용이 이런 걸로 다운로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거를 출력해 두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뭐 출력해 두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변경 공문이 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0명에서 1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까지 활성화가 되면 여기 시군구 제출 그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가끔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 있고 퇴근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음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얘 삭제를 할 거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제출 이 2가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그 다음날 보통 승인이 나거든요. 공단 직원, 구청 직원께서 승인을 보통 내주시니까 그럼 그 다음날 확인해 봐서 승인 버튼 떨어지면 아까 저희가 롱텀 케어에서 했던 것처럼 롱텀 케어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정형 업무 보고라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그럼 보통 무슨 지적사항을 해달라든가 뭐 아가페 재가센터에서 뭐 했던 교육을 보내달라든가 뭐 이런 거 가능해요. 긴급복지 지원, 의무교육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취업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얘는 한 장짜리 공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정형 업무보고는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이음에서 보통 할 때는 종사자, 그쵸? 장기형 기관, 비정형 업무보고 요 세 가지만 보통 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할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들을 하시고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상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기 전에 여기 인사회계 요 내용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희망이음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노인 쪽만 아니라 뭐 유치원도 여기 들어올 거고 뭐 장애인도 들어올 거고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만 딱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초짜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건데 시군고 보고를 통해서 종사자와 장기요양 기관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취업이 되면 본인 입사보고 하면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수님이 퇴사를 하실 건데 사수님 퇴사보고 하면서 퇴사보고까지 하게 됩니다. 또 센터장님이 야 저기 구청에서 뭐 좀 보내달래 그러면 비정형 업무보고로 보고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요 기초, 요 기본적인 거 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눌러보시고 모르면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희망이음 어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안에 팁들 있습니다. 눌러보면 눌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서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아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네. 이런 거 알아보시면서 재미있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고급진 거 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